네, 2학년 7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우리 7반 친구들이 조금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규분포와 표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문제를 몇 개 풀어봤었어요. 그리고 숙제로서 선생님이 프로젝트 531 47페이지까지 부교재 47페이지까지 그리고 네 교과서 108쪽까지 한번 풀어봐라 하고 108쪽에 있는 문제들 조금 풀어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평균 추정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본진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108쪽에 13번 문제 한번 보죠.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택할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을 확률 변수 x라 했다. 자, 그때 v 7x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이 정육면체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종류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종류를 한번 보죠. 자, 가장 쉬워 보이는 종류가 뭐냐면 이런 삼각형 아닙니까? 네, 이런 형태는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뭐 넓이에 대해서 수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삼각형 종류가 있나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 삼각형 보이나요? 네,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은 일단 한 변의 길이 1, 한 변의 길이 루트 2가 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번 꼴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 즉 넓이가 2분의 루트 2인 삼각형이 존재하네요. 자, 또 다른 삼각형 보이나요? 네, 이게 보이면 좋겠죠. 정삼각형 꼴이 보일 텐데 이런 삼각형 중지점을 선택을 함에 따라서 이런 삼각형이 보이나요? 얘는 3번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모두 다 루트 2가 되는 정삼각형인 거 확인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2분의 루트 3이 넓이가 되는 삼각형이 하나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설정할 수 있다. 넓이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x의 값은 2분의 1 하나,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리고 2분의 루트 2의 제곱 4분의 2, 2분의 루트 3의 제곱 4분의 3 이런 형태가 되겠고, 삼각형이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당장 보이는 삼각형의 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를 하고요. 이제 px가 x인 이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종류가 모두 나왔다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수를 좀 세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전체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전체 삼각형의 개수는 꼭지점 3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83의 개수가 되겠고요. 계산해보면 8, 7, 6이면 56이 되겠죠.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이제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선택이 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데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없기만 하면 뭐 하나만 밖으로 빠지기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꼴, 저 1번 꼴에 개수가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1번 꼴 몇 개 했어요?
개수 세기 쉽죠? 네, 일단 얘는 형태가 이 평면 중에 이 밑변에만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 변에 총 4개, 한 면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개 곱하기 6개의 면을 곱해준다면 총 2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빨간색 꼴. 이번 꼴은 몇 개가 있을까요? 직각삼각형인데 우리가 이제 카운팅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은 한 변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 하나, 삼각형은 한 변이 정해지고 다른 점 하나를 선택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카운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한 변을 정할 때 가장 정하기 편한 게 뭘까 생각하면 저는 모서리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꼭지점 하나를 선택해주면 삼각형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모서리에서 점을 몇 개 택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 모서리에서 점은 여기 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 택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택해진다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한 모서리당 2개의 이번 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2 곱하기 몇 개 있어요? 모서리가 12개 있죠. 그래서 24개가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자, 3번 꼴을 카운팅을 해주고 싶은데 역시 한 변을 잡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꼭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밑변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밑변을 잡아주면 얘를 고정했을 때 점을 이걸 선택하면 이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고정했을 때 이 점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을 한번 카운팅을 해보자. 일단 이 한 변에 대해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밑변에 이 변에 대해서도 2개의 점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점, 이 점. 그러면 일단 밑변에 4개, 밑변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4개의 정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밑변을 선택을 했다고 칠 때 이 점을 선택을 하면 대각선이 여기 그려집니다. 보이나요? 그리고 이 변을 선택했다고 쳤을 때 대각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 또 이 점을 선택하면 대각선이 여기 그려지죠. 그래서 보니까 이 옆면에 해당하는 대각선들이 다 사용됐죠. 이 오른쪽 면과 왼쪽 면에. 그러면 일단 옆면은 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선택되지 않은 루트 2짜리 변은 윗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윗면 이 변을 선택했을 때 또는 이 변을 선택했을 때 각각 점이 또 2개씩 필요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걸 일단 알 수 있겠고요. 이 변 선택했을 때는 역시 점을 선택할 때 이 점 또는 이 점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점을 선택하면서 역시 옆면에 있는 루트 2짜리 변들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역시 기준을 이 변을 할 때도 이 변이 사용될 수도 있겠고요. 이 변을 쓸 때는 이 변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옆면에 있는 면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꼴이니까 그러면 루트 2짜리 변은 밑면과 윗면만 결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총 8개. 자, 개수의 합이 56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는 확률은 56분의 24, 56분의 24, 56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동등하게 나눠지는 게 확인이 되죠.
똑같이 8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7분의 3, 7분의 3, 7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Vx 먼저 구해야겠죠. Vx는 2의 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2x부터 구하자. 계산은 이제 보다시피 분모가 다 4, 7로서 이제 통일이 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니까 이제 4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을 미리 빼놓고 분자끼리만 계산하죠. 그래서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거 계산하면요. 네. 이거 다 더하면은 6 더하기 6이니까 10이고 4 곱하기 7분의 10이면 4로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7분의 3이 되겠네요. 암산 됩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에 2의 x제곱을 한번 계산해보죠. 2x제곱은 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이 값들을 제곱해서 곱해줄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분의 머시기를 7분의 머시기에 곱하는 형태니까 16분의 1 곱하기 7분의 1 빼주고요. 이 분자들을 제곱을 해서 이 분자에 곱해주겠습니다. 1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그래도 간단해요. 그래서 14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Vx는 14분의 3에서 7분의 3의 제곱을 빼주고요. 98분의 3이 나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V의 7x고요. 그러면 49Vx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은 조금 귀찮은 면이 있었지만 사실 개수를 세는 게 주 포인트였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4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평균 230초, 표준 편차가 30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기록이 몇 초 이하면 상위 10% 안에 드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보들을 정리를 하죠. X는 400명 중에 1000m 달리기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X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 230, 30의 제곱을 따른다. 그때 몇 초 이하면 상위 10%, 상위 10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상위 10이면 400명 중에 10이면 상위 몇 프로죠? 40분의 1이고요. 네, 10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생각하면 0.025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로 나타내 보면, 자,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이 230이었죠. 이제 빠를수록 이제 상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어떤 성적보다 더 빠르기만 하면 여기가 이제 10위권이에요. 10위권. 10위권이 되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퍼센트는 이제 2.5%가 되는 거죠. 0.025에 해당하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10위권 이내인가 하니까 10위권은 10위의 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A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힌트를 주자면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는데 항상 표준화를 썼으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죠. Z는 30분의 X-230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고요. 어떻게 바뀌냐요? 네, 모양이 조금. 자, 여기가 이제 0이 되겠고요. A는 어디로 갈 거냐면 30분의 A-230으로 가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 퍼센트는 0.025% 아니 2.5%가 되겠습니다. 0.025. 자, 우리 근데
표준 전기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뭘 찾을 수 있냐?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몇 퍼센트겠어요? 0.5에서 0.025 뺀 0.475가 되겠죠. 근데 0.475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0.475에 해당하는 이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표에서 한번 찾아보죠. 그 교과서를 뒤에 디벼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그러니까 P, Z가 0부터 K까지 되는 값이 0.475가 되는 K는 얼마인가? 보니까 1.9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A-230을 30으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96이더라. 그래서 계산해주면 A는 171.2가 되더라.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531 빈출 유형 마무리 46쪽입니다. 6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y가 정규분포 따른다. x는 n 5,1, y는 n 7,2의 제곱. 그때 자, a, b, c를 다음과 같이 정해줬습니다. a, b, c의 대소관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마련하는데요. 일단 딱 봤을 때 x, y가 서로 변수가 다르죠. 당연히 뭘 염두를 해 둔 거냐면 표준화를 염두에 둔 겁니다. 자, z를 치환해주면요, 이제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게 비교를 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z를 치환해줍니다. 1분의 x-5, 2분의 y-7로 표준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 b, c를 다시 적어볼 수 있는데요. a는 p, z가 4를 x에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b는요, p, y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과 7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3 대입하면 7 대입하면. 자, c는 p, 이제 계산할게요. 또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9 넣어주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A, B, C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비교를 해줄 수 있는데 대소 비교하게 A와 C 딱 보고 뭘 판단해야겠어요? A와 C가 같다는 것을 바로 판단해 줘야겠죠. 네, 쌤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P, A가 Z가 A에서 B까지면 이거 두 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꾼 마이너스 B에서 Z가 마이너스 A까지 확률과 같더라. 왜?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A, C 같다고 판단해 주고요. B와 A 중에 뭐가 더 클 것인가, 이거 비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쉽게 판단이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여기가 B죠. 자, A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것은 이 구간 길인데요. A는 구간 길이 3, B도 구간 길이 3이죠. 그러면 같은 구간 길이면 뭐가 더 크냐, 넓이가 뭐가 더 크냐, 당연히 평균을 많이 포함할수록 넓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뭐가 더 크다? A가 B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는 B보다 A가 더 크고요. A, C와 같다. 네, 이게 4번이죠. 빈출형 마무리 12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한 점 P가 수직선 위를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움직인다. 자, 일단 정보들을 한번 보죠. 원점 출발한 P 있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그 위에는 1만큼 움직인다. 음의 방향으로.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좀 복잡한 유형이면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X축 위에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고 이 원점에서 점 P가 출발합니다. 자, 4의 약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는 1, 2, 4죠. 이 경우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움직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겠죠.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자, 주사위는 144회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P의 좌표가 99 이상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일단 여기서 우리는 확률 변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확률 변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는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x를 144회 시행해서 4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다면 x는 명확하게 b 144, 4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네, 얘를 따르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이 x를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p의 좌표가 99 이상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x가 p의 좌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x를 p의 좌표랑 관련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x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보는데 자, 4의 약수가 x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에는 144회 중에 x를 뺄 만큼 나오겠죠. 그 말은 p의 좌표는 2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44 마이너스 x가 p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즉 3x 마이너스 144가 p의 좌표입니다. 끝났죠? 그러면 결국 p 3x 마이너스 144가 99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이 안의 부등식은 얼마든지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p 3으로 나눠줄게요. x가 x 빼기 48이 3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8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줬잖아요. 이항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주고 확률을 구하. 당연히 네, 근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정규 분포에. 그럼 일단 평균 구해보죠. x는 72, vx는 네, mpq 72 곱하기 또 2분의 1이죠. 36. 그러면 x는 정규 분포 72, 6의 제곱을 따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은 표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z는 네, 치환해 줄게요. 6분의 x-75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p z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확률을 잘 주어졌네요. 이렇게 봤을 때 z예요. 1.5보다 확률이 크거나 같을 확률. 자 0부터 1.5까지 0.43이죠. 그래서 0.5 빼기 0.43 해주면 0.07이 되겠네요. 자,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47쪽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일단 어떤 등식이 있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구한 것은 일단 표를 줬다는 것은 당연히 뭘 해라? 표준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적어보면 x는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요. z는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치환해서 넣어볼게요. p 0보다 z가 크거나 같고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빼기 p 자 z는 작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2 이 값이 0.3664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은 Z축. 자,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이 0이고요. 시그마 분의 12는 이제 양수겠죠? 시그마가 항상 양수니까요.
여기 있는 값에서 뭘 빼주냐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는 시그마분의 10이랑 절대값은 같죠. 그래서 0에서 떨어진 거리는 같습니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빼줘야 되는데 이 A 부분에서 B 부분을 빼자. 그런데 A, B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A 아닙니까?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0.5가 되겠죠. 그럼 B는 0.5 빼기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0.5 빼기 얘가 A가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계산해주면 이 A 빼기 0.5가 0.3664 계산되면 자, 이 A가 0.8664 A는 0.4332 자, A가 0부터 시그마분의 12까지 값이었고 4332 보이나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12가 1.5더라. 자, 그래서 시그마는 8이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531에서 빈출형 마무리 14번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PX가 일단 정보를 적어줄게요. X는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값들을 줬습니다. M 더하기 시그마를 구하라. 그런데 보이나요? Z에 관련된 확률 값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표준화를 이용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를 지원하겠어요.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고 이제 주어진 부등식 있죠? 이 부등식이 스타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타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적어볼게요. P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P 시그마분의 Z가 시그마분의 3-M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같다. 바로바로 적어줄게요. Z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3-M. 뭐보다 작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80-M. 이 값이 0.3이 되겠습니다. M 더하기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 두 개의 식을 이용한다면 식이 두 개가 나오겠고 그러면 M과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연립 방정식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 밑에 확률 값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릴게요. 자, 여기 Z 0입니다. 시그마분의 3-M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Z값이 0.3이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3-M은 사실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시그마분의 3-M이 이렇게 양수인 경우는 일단 확률 값이 작거나 같은 것은 0.5를 넘기고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시그마분의 3-M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0.3. 자, 그리고 시그마분의 3-M이 주어져 있죠. 여기부터 시그마분의 80-M까지가 0.3이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80-M은 또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여기 뭐 시그마분의 80-M. 왜냐면 이 값 자체가 또 0.3이잖아요.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값이 일단 0.2인 걸 알 수 있어요. 반이 0.5니까. 그러면 일단 넘어가야지 이 전체 값이 0.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나요? 0.3, 0.2니까 여기는 또 0.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게 뭔지 보니까 PZ가 0부터 0.25까지 0.1이더라. 보이죠? 시그마분의 80-M이 0.25가 되겠구나. 또 보이나요? 0.2에 해당하는 확률이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은 0부터 0.5까지 0.2니까 이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0.52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3-M이 마이너스 0.5이더라. 연립하는 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를 기역식, 이거를 니은식이라 하면 기역 빼기 니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빼주면 m이 날라가니까요. 시그마분의 77은 0.77이네요. 시그마는 100이다. 100을 기역에 넣어주겠습니다. 80-m은 25다. m은 55다. 자, 그래서 답은 더하는 거죠. 155.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쉽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추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에서 굉장히 큰 굵직한 하나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진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하면 되겠고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